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베이지안 통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랜덤 베리어블에서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살펴보면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펑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은 인풋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인풋에 따른 아웃풋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풋으로는 이제 디스크리트 이제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이산형 그리고 continuous 연속형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리얼 넘버를 아웃풋으로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수.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은 먼저 우리가 이제 알파벳 X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이제 알파벳으로도 기호로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큰 X로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인풋이라고 우리가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의 인풋은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샘플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익스페리먼트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익스페리먼트에서 결과로 나오는 모든 결과값들이 이제 여기 요소로서 엘리먼트로 이 샘플 스페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한 예로 우리가 동전 두 개 던지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동전 두 개 던지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값들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앞면 한 번이 각각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앞면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뒷면이 이렇게 두 번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와 같이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를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 우리가 랜덤 변수가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게 된다 그랬는데 동전 던지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두 개의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와 앞면이 한 번 나온 경우 앞면이 두 번 나온 경우가 있다면 이 랜덤 변수는 여기 한 번도 안 나온 경우를 이제 0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줄 수 있고 이제 한 번 나온 경우는 이렇게 1로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나온 경우는 이렇게 2로 우리가 매핑 시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경우는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먼저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를 표시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의 키를 표현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쪽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각각의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엘리먼트는 이제 각각의 이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키, 각각의 사람이 가지는 키가 이제 아웃풋으로 뭐 151.23, 162.3, 171.22 이렇게 매핑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매핑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생각할 것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됩니다.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은 이 확률 변수가 실수 값으로 우리가 이제 매핑이 될 경우 먼저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디스크리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카운트 할 수 이제 랜덤 변수가 갖는 값이 이제 카운터블, 예를 들어서 1, 2, 3, 0부터 1, 2, 3, 뭐 또 다른 기타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 있는 끊어지는 수를 가질 때 우리가 디스크리트 이산형 랜덤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스크리트라는 뜻이 이제 간격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소수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우리가 이제 뭐 키, 몸무게, 돈, 그리고 속도, 기타 등등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값을 여기 아래와 같이 이런 키와 같은 랜덤 값을 아웃풋으로 랜덤 변수가 갖는다면 이는 이제 랜덤 변수가 연속형의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랜덤 변수가 갖는 값에 따라서 아웃풋으로 갖는 값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는데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에도 종류가 이제 discrete, 랜덤 변수가 갖는 값에 따라서 이제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같은 경우는 앞서 사용한 동전 두 개 던지기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x축을 랜덤 변수가 갖는 앞면이 나온 경우의 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frequency, 그래 앞면이 나온 경우, 이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그리고 이제 앞면이 한 번 나온 경우, 그리고 앞면이 두 번 나온 경우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횟수를 우리가 관찰된 실험을 이제 동전 두 개 던지기를 막 여러 번 했을 때 그 횟수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frequency distribution을 먼저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relative frequency는 이제 상대 빈도가 되기 때문에 랜덤 변수가 갖는 값은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가 고정을 하고, 단지 바뀌는 것은 이제 여기 랜덤 변수 각각 특정 값이 갖는 값이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 랜덤 변수의 특정 값들이 갖는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probab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랜덤 변수의 특정 값들이 갖는 값들이 probability일 때 우리가 이 모양을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구성하게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면 probability distribution은 불확실성을 우리가 수치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수치화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인프런스와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값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프리딕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현재 통계치 여기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 즉 이제 랜덤 변수가 갖는 값들로 구성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이제 랜덤 변수가 갖는 값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수치화해서 그 수치화된 통계값으로 이제 모집단에 있는 파라미터를 인프런스하고 즉 이 인프런스 한다는 것은 이 모집단의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싱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너레이션 프로세싱, 데이터가 어떻게 제너레이트 됐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는 뜻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다르게 이제 프레딕션이라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수단을 갖게 되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구성해서 수치화해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continuous 같은 경우도 똑같이 discrete와 같이 이렇게 먼저 relative 먼저 이제 frequency distribution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빈도 relative frequency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 분포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다양한 확률값, 랜덤 변수가 갖는 다양한 확률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 랜덤 변수가 갖는 특정 확률값에 대한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랜덤 변수가 어떤 특정 x의 값을 갖는다면 이제 우리가 0과 1 사이의 값으로 그 확률을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 즉이 연속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쓰면은 만약에 우리가 A와 B의 구간에서 이 확률을 구하게 된 이제 랜덤 변수가 갖는 특정 값에 대해서 확률을 구한다면 이제 적분을 우리가 A와 B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확률 함수를 우리가 갖게 되고, 또 확률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0과 1 사이의 값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형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리트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확률 함수를 PMF라고 이야기합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continuous 같은 경우는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뭐 normal function, 정규 분포 펑션이라고 하고, 여기 discrete 같은 경우는 이제 binomial 아니면 multinomial,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함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